두 번째 책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다에서 나온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 김동식 지은 책인데요. 예, 김동식 작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김동식 작가는 2년쯤 전에요. 예, 2년 전이죠, 정확히. 제가 이게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회색 인간이라는 소설집으로 정말 우리나라 문단에 파탄을 일으킨, 파탄이 아니죠. 파란입니다. 예, 제가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단에 파란을 일으키며 등장한 그야말로 천재 작가인데요. 예, 이전에 이런 소설은 없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의 성공한 인생. 김동식은 어떤 작가인가? 1985년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바닥 타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구로 올라갔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 서울로 상경. 액세서리 공장에 취직해서 10여 년을 일했다.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 공포 게시판에 창작 글을 올리기 시작해 1년 반 동안 300여 편의 글을 썼다. 2017년 12월 소설집 회색인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유혹에 13일에 김나무를 동시 출간하며 데뷔하였고 또 다른 소설집으로 양심 고백,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를 내놓았다. 2018년 오늘의 작가상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SBS D4럼 SDF와 협업한 소설을 묶어 성공한 인생을 출간했다. 현재 카카오 페이지에 살인자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단편 소설을 연재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 김동식의 소설 중에 한 대목, 성공한 인생 읽어드립니다. 단편 소설이라서요. 예, 되도록 전체를 읽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인생 김동식. 재수생 김나무는 그 나무 뭉치가 위령탑이었단 걸 몰랐다. 누가 장작을 쌓아놓은 줄로만 알고 그만 발로 차버렸다. 수능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머리를 비울 겸 오른 새벽산에서 마구 소리 지르며 발길질을 해야 된 것이 실수였다. 위령탑이 무너지자마자 귀신이 나타났던 것이다. 헤헤헤. 화들짝 놀란 김나무는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안개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한 인간의 형상, 어떻게 봐도 귀신이었다. 살아있는 인간이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김나무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빌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됐어. 그깟 나무탑이 뭐라고. 이미 죽은 이가 산자에게 해코지를 하겠어? 쿨하게 넘긴 귀신은 다른 관심을 드러냈다. 그나저나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수능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보지. 예. 내가 제안 하나 할까? 수능 만점 맞게 해줄게. 겁먹은 와중에도 김나무의 귓가에 수능 만점이라는 단어는 들어왔다. 수능 만점이요? 그래, 내가 너 대신 수능을 쳐서 만점을 받아주겠다고. 원래 난 수능 만점자였고 귀신이 된 지금은 더 쉽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귀신들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되니까. 김나무의 두 눈이 흔들렸다. 수능 만점만 받을 수 있다면 영원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니던 터였다. 정말입니까? 그럼,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지. 만약 내가 수능 만점을 받아준다면 네 일주일 중 하루를 내게 줘. 뭐라고요? 내가 네 몸에 들어가 수능을 치는 것처럼 앞으로 평생 네 일주일 중에 하루를 내가 쓰게 해달라는 거야. 약간 김나무가 물러났다. 아무리 수능 만점이라지만 무슨 평생 일주일 중 하루를 줘요. 이봐, 수능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귀신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듯 설득력 있는 말을 시작했다. 너도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수능의 인생이 걸려 있잖아. 네가 재수를 한 이유가 뭐야? 그건 투자 대비 이익을 생각해봐. 수능을 못 치고 망한 인생으로 일주일을 다 사는 것보단 서울대 타이틀로 사는 게 더 이득 아니야? 겨우 하루를 소비해서 말이야. 김나무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눈치챈 귀신이 몰아붙였다. 그 하루를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게 아니야. 네가 학생이라면 학교에 갈 거고 직장이라면 직장에 출근할 거야. 네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도 않을 거고 네 주변인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을 거야. 물론 내 마음대로 새로운 인연을 사귀는 일도 없어. 나는 그저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을 뿐이야. 평범한 일상이 그리울 뿐이라고. 김나무는 소리 없는 신음을 냈다. 고민이 깊어졌다. 월요일로 하자. 내가 월요일을 쓸게. 너도 솔직히 주말 동안 펑펑 놀고 월요일에 학교 가기, 회사 가기 싫잖아. 내가 대신 월요일을 짊어질게. 김나무는 크게 마음이 동했다. 근데 월요일에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정신병자라고 오해받게 될지도 모르고. 전혀 그럴 일 없어. 난 일주일 내내 널 관찰할 테니까 누구든 너처럼 대할 수 있어. 수능 만점을 받고도 한 달 동안은 일단 관찰만 할게. 다 관찰한 그 다음부터 월요일을 내가 쓰면 돼. 고민하던 김나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수능 만점 가능하죠? 그럼. 귀신의 표정이 보인다면 분명 크게 웃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예. 귀신과 김나무가 딜을 합니다. 예. 귀신이 나타나서 수능을 앞둔 김나무에게 수능 만점 맞게 해줄게. 그 대신 너의 월요일은 나한테 다오. 이런 제안을 하죠.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이런 협상, 딜에 맞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제가 해보니까요. 자꾸 이게 새방학이 시작하면서 생겼던 그 방송 사고가 생각이 나는데 확실히 까불면 안 된다. 잘 된다고 까불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또 정약용 선생 말씀도 생각이 나요. 정약용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자기의 그 잘난 것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 때문에 과오를 저지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 때문에 과오를 저지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머리에 떠오르네요. 예, 저의 과오와 실수는 뭔지 아십니까? 예, 어제 스트리밍 유튜브에서 잘 돼서 막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또 다듬기도 하고 편집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 되니까 저 내일도 생방송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했다가 보세요. 유튜브가 저한테 너 까불지 마 하고 채찍질을 한번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무명강사 생존기님이 마이크 앞에 명루진 TV 로고 좋네요. 이 로고는 제가 특별히 그냥 막 찍은 거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넓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예, 디자인은 김현수 씨에게 맡긴 건데요. 일러스트 김현수님께 맡겨서 제가 부탁해서 만든 건데 조금만 나와서 아쉽네요. 자, 김동식의 성공한 인생, 낭독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김나무는 귀신과 딜을 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김나무. 귀신이 다가와서 너 수능 만점 맞게 해줄게. 그 대신 월요일은 너는 그 좀비처럼 지내고 내가 너의 월요일을 쓸 거야.
김남욱도 해서 이렇게 딜을 합니다. 자, 그래서 김남욱은 좋다 하고 오케이를 하죠. 그 다음부터 읽어드립니다. 정말로 만점이다. 정말로 만점이야. 김남은 정말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온 가족이 축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열심히 했구나. 장하다. 형 재수한다고 할 땐 솔직히 왜 하나 싶었는데 한다면 하구나. 당장 외식이다. 뭐 먹고 싶어? 김남우는 가장 먼저 SNS에 소식을 알렸다. 그동안 자격지심에 괜히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지금은 친구들 누구보다 자신이 승자였다. 심지어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라 김남우는 전국에서 딱 3명뿐인 만점자로 인터뷰까지 했다. 정말 귀신이 확실하게 제 몫을 해준 것이다. 그만큼 김남우도 귀신에게 확실하게 제공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한 달 뒤 첫 경험, 둘째, 셋째, 월요일을 경험해보니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문제는 대학생활이었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괜찮을 줄 알았지만 수업을 따라가기 버거웠다. 게다가 월요일 수업 내용을 통째로 알 수 없다는 건 생각보다 큰 문제였다. 수업 내용을 요약해서 노트에 필기해 줄 테니까 이걸로 공부해. 귀신은 남 신경을 써주었지만 김남우는 짜증났다. 괜히 귀신 핑계를 내며 학점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귀신이 다른 제안을 했다. 내가 정말 천재적인 귀신 하나를 아는데 말이야. 그 귀신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때? 무슨 도움이요? 5급 공무원 시험 합격 직전에 죽은 양반이 있는데 솔직히 좋은 대학 나오는 이유가 뭐야? 좋은 데 취직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려는 거 아니야? 그 귀신의 도움을 받으면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5급 공무원이요? 김남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면 학점이 문제가 아니다.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켜줄 수 있다고요? 정말로요? 김남우의 반응을 본 귀신은 냉큼 다른 귀신 하나를 불러왔다. 김남우는 잠깐 놀랐지만 금세 그 귀신에게 관심을 보였다. 새롭게 나타난 귀신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무조건 합격시켜주마. 그 대신 나도 일주일 중 하루를 주거라. 조건은 그리고 처신은 저 귀신과 똑같다. 김남우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미 월요일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또 하루를? 그건 좀... 월요일 담당 귀신이 은근히 부추겼다. 이봐, 평일을 주면 되잖아. 그럼 넌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 거라고. 5급 공무원 시험만 통과하면 네 인생은 완성 아니야. 남들은 죽을 힘을 다해도 통과 못하는 시험을 넌 노력 하나 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고. 새롭게 나타난 귀신은 재촉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 대학 생활을 다 즐기고 졸업할 때 결정해도 되지 않느냐. 언제도 좋으니 그럴 마음이 든다면 찾거라. 그날 이후로 김남우는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런데 지름길을 알게 되니 일상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학점에 아등바등하는 게 허무하게만 느껴졌다.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최고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무엇하러. 결국 삶의 태도가 풀어지고 말았다. 에라이, 그래 5급 공무원으로 살자. 일주일이 5일이 되지만 3일 일하고 2일 노는 인생이 더 이득일지도 모르지. 김남우는 월요일과 붙인 화요일을 주기로 마음먹고 대학생활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몇 년 뒤 약속대로 김남우는 5급 공무원 시험을 통과했다. 자, 여기까지 또 읽어드리고요.